첼시 슈림프. 안녕하세요, 첼시 슈림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존에 예고드렸던 콘텐츠죠, 첼시 선수 시즌 리캡 그 첫 번째 시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인 만큼 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어울리는 선수를 준비했는데요. 이 선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적 당시 역대 골키퍼 이적률 1위, 등번호 1번, 지난 1년간 이적 시장 평가의 카락폭 첼시에서 1위, 선방률 EPL 골키퍼 중 뒤에서 1위에 빛나는, 이쯤 이야기하면 다 짐작을 하셨겠죠? 케파 아리자발라가 골키퍼입니다. 먼저 베스트 퍼포먼스입니다. 케파 아리자발라가가 가장 잘한 경기 하면 언제가 떠오르시나요? FA컵 16강에서 리버풀을 만났을 때도 좋은 선방 여러 차례 보여주면서 클린시트를 지켜냈고, 챔스 조별 예선에서는 발렌시아를 만났을 때 8회 후에 PK를 막아내면서 2대2 무승부를 지켜내기도 했죠. 근데 제 기억에 가장 깊게 박혀있는 경기는 이 두 경기보다는 작년 8월 18일에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레스터를 만났던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첼시가 전반부터 압박을 굉장히 빡세게 하다가 전반 30분 정도 지나면서 기동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레스터에게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주도권이 넘어간 상황에서도 램파드 감독이 승리를 굉장히 갈망했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적인 대응을 유지하다 보니까 앞에서는 압박 기동력이 떨어지고 뒤에서는 수비가 뒷공간을 많이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첼시의 뒷공간이 공략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후반 94분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레스터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데요. 자, 첼시가 뒷공간이 허물어지면서 거의 실점에 가까운 상황이 나옵니다. 자, 이 상황인데 여기서 케파가 이걸 나와서 멋진 슬라이딩 태클로 차단을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때 오늘 경기가 끝났구나 라고 체념을 하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케파가 그 순간 그 자리로 좋은 결단으로 뛰어나오면서 일단 첼시의 1대1 무승부를 지켜냈고, 덕분에 램파드 감독은 첼시 부임 이후에 처음으로 리그에서 승점을 따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의 스탯을 보면 빌드업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패스 성공률이 80%입니다. 감독이 바뀌고 자기가 호흡을 맞추던 주전 센터백들도 다 바뀌어있는 상황에서 높은 패스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후방 빌드업의 기점 역할을 잘 수행했다라는 점도 굉장히 높게 샀어요. 케파의 뒷공간 커버 능력, 그리고 후방 빌드업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능력, 이런 케파의 특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경기이기 때문에 케파가 장점을 살리려면 이런 레스터전과 같은 경기가 많아져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좀 베스트 퍼포먼스로 뽑아봤고요. 그럼 다음으로 케파의 스탯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 시즌 케파가 어떤 모습 보여줬는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년월일은 1994년 10월 3일 개천절 출생이고요. 국제 나이로 25세입니다. 계약금 71.5M 파운드, 한화로 약 1000억 조금 넘는 가격입니다. 이때 당시 골키퍼 이적료 1위였고요. 첼시의 역대 이적료 지출 1위, 아직까지도 케파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주급 20만 파운드 약 2.8억 굉장히 많이 받아가고 있고, 올해 첼시 2년차 되는 케파 아리자발라가 골키퍼입니다. 경기 기록을 한번 보면 프리미어리그에서 25경기 나와서 32실점, 클린시트 6번에 그치고 있고, 전체 경기에서는 33경기 나와서 43실점, 클린시트 8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점이 많긴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좀 막을 때 몰아서 맞고 먹을 때 몰아서 먹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실점도 많았지만 클린시트도 상당히 많았던 케파였는데, 이번 시즌에는 클린시트 개수까지도 아주 극단적으로 줄어든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선방 42개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프리미어리그 전체 골키퍼 중에서 21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기록이냐면, 프리미어리그의 팀이 총 20개가 있죠. 20개 팀에 각각의 팀에 주전 골키퍼가 한 명씩 있다고 하면 주전 골키퍼가 총 20명이 있는 건데, 이 주전 골키퍼들 중에서 꼴찌를 해도 20등입니다. 그러니까 케파는 주전 골키퍼들 중에서는 꼴등이고, 서브 골키퍼 중에 한 명이 케파보다 많은 선방을 기록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정말 대단한 선방 개수죠. 당연하게도 경기당 선방 개수 1.6개, 이 기록도 20경기 이상 소화한 골키퍼들 중에서 최하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정말 선방 기록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파에게 아직까지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탯도 하나 있는데요. 78.4%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대부분의 골키퍼들이 약 70%대 초반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골키퍼 치고는 굉장히 높은 패스 성공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골키퍼들 중에서 알리송, 에데르송, 그 다음에 브라이턴의 매튜 라이언에 이어서 4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이렇게 스탯을 검토해보면 케파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키퍼라는 사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시피 빌드업 능력은 케파의 뛰어난 장점입니다. 앞서 레스터 경기에서 많이 보여줬던 뒷공간을 커버하는 능력, 노이어에 빙의한 듯한 그런 스위핑 능력도
케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키가 골키퍼 치고는 작은 186cm입니다. 그래서 공중볼 처리가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 상황에서 상대에게 헤더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크로스 상황 내지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이 잦은 편입니다. 키가 작고 팔이 좀 짧은 편이라 리치가 짧다 보니까 중거리 슈팅에서 실점을 하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케파의 시즌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케파에게 최저점을 줄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첼시 팬분들이 케파에게 굉장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파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첼시의 골문을 지켰죠. 주급도 많이 받아가고 이적료도 높게 주고 데려왔는데 아예 경기에 뛰지 못하는 그런 선수들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성남FC를 좋아하는데 성남FC의 맛집 탐방형 스트라이커 자자 선수가 약간 그런 유형이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시스 산체스 정말 지나친 부진으로 아예 경기에 나서지도 못했죠. 나중에는 주급도 케파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받아갔던 선수인데, 케파는 일단 부상 없이 첼시의 주전 골키퍼로 한 시즌을 소화해줬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점수는 줘야 된다라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앞서도 살펴봤다시피 리버풀 경기라든지 아니면 발렌시아 경기라든지, 그리고 제가 베스트로 꼽았던 레스터 경기라든지 케파 덕분에 승점을 따낸 경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파에게 약간의 점수를 좀 더 줬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4점. 근데 가성비 점수는 안타깝게도 최하점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주급이나 이적료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첼시에서 가장 가성비가 안 좋은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은 근데 케파의 비싼 가격이라든지 높은 주급을 100% 케파만 블레임할 수는 없는 게, 당시에 쿠 아무개 씨의 빤스런 때문에 첼시가 좀 급했죠. 그러면서 빌바오의 바이아웃을 지르면서 케파를 데려올 수밖에 없었죠. 팬들도 그래서 케파 완전히 1000억의 값어치를 해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뭐 믿을 수 있는 골키퍼 정도로 성장해주면 그저 지금으로서는 고마울 따름일 것 같아요. 산줄평은 분명한 재능, 아쉬운 성적, 이제는 정말 꽃피울 때라고 적어봤습니다. 케파가 분명히 이제는 좀 분발을 해줘야 합니다. 1994년생이고요. 재능이 분명한 골키퍼고 장점이 명확한 골키퍼라고는 하지만 이제 94년생이라는 나이가 어디 가서 나이로 쉴드 받을 나이는 아니거든요. 서서히 전성기로 접어드는 나이대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케파 입장에서도 조금 더 내년에는 분발해서 자신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키퍼 넘어서서 그 재능을 결과물로 만들어내서 보여줄 수 있는 키퍼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줄평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케파가 과연 다음 시즌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케파의 다음 시즌에 대한 문의는 딱 2가지 질문으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과연 케파 팔아야 할까라는 부분인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케파는 안 팔립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요즘 같은 폼의 케파를 데려갈 팀이 어디 있을까요? 더군다나 계약 기간도 5년이 남아있고 첼시도 뭐 낮은 이적료로 선수를 내보내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케파가 완전 이적으로 다른 팀으로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임대를 보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케파의 1.8억입니다. FM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선수도 주급이 1억 이상 임대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임대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만약에 주급 보조를 해주면서 케파를 내보낸다고 하면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첼시가 당장 케파의 대체 골키퍼를 마련해야 하고, 그러면 케파의 주급 보조하면서 케파 주급 나가죠. 그다음에 대체 골키퍼를 사오기 위한 이적료 들어가죠. 그리고 대체 골키퍼가 왔을 때 그 대체 골키퍼의 주급까지 첼시가 부담해야 되죠. 이렇게 첼시가 삼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첼시 그런 딜을 한 가능성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모든 걸 찾더라도 지금 중에서 골키퍼 없습니다. 그래서 뭐 케파가 가격대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클럽으로 이적할 아닌 것 같고요. 그럼 2번째 질문입니다. 케파가 남을 것 같아요. 남는다면 그 활용 방안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케파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딱 2가지가 완성이 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안정감인데요. 일단 자신감의 부분은 케파가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케파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후방 빌드업, 그리고 수비 뒷공간이 털렸을 때 뒷공간을 커버해줄 수 있는 넓은 커버 범위가 필요합니다. 이 플레이들은 골키퍼가 리스크가 어느 정도 따르는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케파가 골문을 비우고 뛰쳐나가서 클리어링을 한다든지, 혹은 과감 빌드업으로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짧은 패스를 통해서 이걸 풀어나가려고 한다든지, 플레이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플레이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이런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케파가 자신감을 좀 가지고 경기를 좋겠고, 이번 시즌 후반기에 케파의 장점들이 잘 나오지 않은 이유도 지속적으로 점을 많이 하고 케파에 대한 의심,
비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원래 잘하던 후방 빌드업에서도 좀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는 플레이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내년은 조금 더 케파의 장점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안정감, 이 부분은 사실 케파가 아니라 동료들의 안정감이 필요할 겁니다. 아까 자신감이 케파의 장점을 복돋아주기 위한 것이라면 안정감은 단점을 가리기 위한 부분인데요. 첼시가 원래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원동력은 쿠르투아 골키퍼 그리고 다비드 루이스에 있었는데, 쿠르투아 골키퍼가 키가 크고 팔이 굉장히 긴 골키퍼다 보니까 공중볼 상황에서 처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상대 공격수가 크로스를 건드릴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쿠르투아가 나간 이후에도 첼시 피스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인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다비드 루이스의 공헌이 굉장히 크거든요. 다비드 루이스가 굉장히 적절한 위치에 서 있으면서 크로스볼들을 차단해주고 적인 수비, 확실하고 안정적인 수비로 그런 크로스 상황에서 좀 볼들을 잘 처리해냈기 때문에 얼리 크로스든 컵백이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프리킥 혹은 코너킥이든 그런 상황에서 실점이 많이 적었습니다. 루이스가 나가다 보니까 지금 케파의 단점이 지난 시즌보다 이번 시즌은 훨씬 더 극단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 다음 시즌에는 루이스가 돌아올 가능성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원인 주마나 크리스텐센, 리디거 같은 선수들이 크로스 상황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수비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첼시에 있는 센터백 자원들이 피지컬 능력이 딸리는 자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조금 더 노련해지고 수비 상황에서 집중력을 좀 더 발휘해준다면 충분히 더 안정감이 생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안정감이 확보가 됐을 때 케파의 지금 단점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세트피스 실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핸더슨, 얀 오블락, 닉 포프, 오나나, 이렇게 4명인데요. 지금 이 4명의 공통점은 첼시와 링크가 뜨고 있는 골키퍼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핸더슨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워낙 재계약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첼시로 올 가능성은 많이 없어 보이고요. 난공블락도 마찬가지죠. 케파랑 스왑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첼시 팬이긴 합니다만 케파랑 오블락을 바꾸자는 얘기는 너무 양아치 같습니다. 약간 뭐 나는 마티즈를 줄 테니까 넌 벤틀리를 가져와라, 뭐 아니면 나는 잔스포츠 가방을 줄 테니까 넌 루이비통을 가져와라, 약간 이런 식의 딜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고,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첼시가 웃돈을 굉장히 많이 얹어줘야 되는 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블락이 정말 잘해서 첼시랑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오블락의 주급은 케파보다도 훨씬 더 비싸거든요. 주급 체계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영입은 저는 사실 좋아하지 않고 좀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면 포프나 오나나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은 아마 이적 시장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된다면 한 300억에서 400억 사이 정도의 이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정도의 가격대라면 사실은 케파를 자극하기에도 굉장히 적당한 선수들이고, 첼시가 실제로 스쿼드를 보강하기에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데려올 수 있는 자원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포프나 오나나 이적설이 뜨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케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좀 긴장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준다면 다음 시즌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케파가 처음 빌바오에서 넘어왔을 때 이 선수의 얼굴을 보고 되게 마음에 든다는 생각을 했어요. 케파가 또 잘생기기도 했고, 잘생겼으면서 싹하게 생기고 약간 불쌍하게 생겼죠. 그래서 처음부터 케파가 되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 좋은 일들이 많았죠. 사리 감독이랑 그 사건도 있었고, 이번 시즌 초반에 워낙 안 좋았던 것들도 있었고, 점점 케파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정말 다시 케파가 반등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 찍어봤고요. 제가 이제 첼시 선수 시즌 리캡 등번호 순서대로 올라갈 예정인데, 케파가 1번이었으니까 다음 영상은 첼시에서 2번을 달고 뛰는 선수에 대한 영상이 되겠죠.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슈바!